신경세포와 시냅스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뇌가는 호흡과 혈압 등 우리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두려움과 공포 등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후각을 제한 모든 정보는 이 시상을 거쳐야만 합니다. 손에는 우리 몸 각 부분이 상호 협조를 하도록 합니다. 뇌의 좌측 부분은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이 뇌량이 없으면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지 못하죠. 우측뇌는 비정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피질은 4개의 영역과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뇌의 활동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10% 정도만이 정확히 알려져 있을 뿐이죠. 제가 이 2개를 분리시키겠습니다. 기억과 감정을 주관하는 곳은 뇌 안쪽 변연계라는 곳입니다. 변연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변연계라는 건 결국 여기가 지금 시상이거든요. 시상하고 대뇌 반고하고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아주 속이죠. 이거는 겉이죠. 그 속과 겉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속의 가장자리, 이걸 갖다 변연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 중추는 해마, 바다에 사는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해마가 보이고, 해마의 요게 이제 편도체고요. 요게 해마인데, 해마 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전부 해마입니다. 비스듬히 가는. 이게 해마 몸통이고, 그 다음에 더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해마 꼬리가 돼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내 마음이 마치 살얼음판 걷는 것이 조심스럽다. 온갖 게 여기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해마를 떼내고 있는 수술실. 간질 환자의 왼쪽 해마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한쪽 해마가 살아있으면 기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떨어졌는데. 성공적으로 떼어낸 해마입니다. 길이는 어른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작은 곳에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처리한 정보를 이번에는 해마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 전체로 퍼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시 손해라고 그러고, 기저핵하고 시상 사이에 있는 흰 거, 이게 이제 내포라고 여기서부터 나오고, 또 여기서부터 뇌 피질로 가는 그런 섬유들입니다. 일리 가는 것.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이 신경 섬유를 타고 대뇌 피질로 갑니다. 보이죠? 신경 섬유 다발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뇌 안쪽을 돌아 대뇌 피질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간은 감각기관을 동원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멀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신경을 타고 들어온 정보는 뇌 뒤쪽 시각 영역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한 후 해마로 전달돼 단기 기억을 만듭니다. 해마에서 나온 단기 기억은 뇌군과 유두체, 시상을 거친 후 뇌 전체로 퍼집니다. 이 회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향기와 관련된 추억이 오래 기억되는 것을 뇌과학에서는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프루스트 현상의 비밀은 그가 죽고 100년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후각신경은 편도체라는 곳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 영역입니다. 편도체 바로 옆에는 중요한 기억 중추인 해마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편도체만 짝사랑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셉 루드 박사. 그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기억이 단단해진다고 설명합니다. Forgetting is something we don't know too much about. It's an interesting topic, but what we do know is that memories tend to be made stronger by emotional arousal. So an emotionally arousing experience will generate all these hormones that can then strengthen the memory, and you'll then hold on to it longer and better. Now, these are called flashbulb memories because they seem to be so brilliant, as if you've taken a picture and then the flash has gone off. It's just such a bright memory. 그냥 머릿속에 하얗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많이 설레이죠. 앞이 안 보이고요. 되게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요. 첫 경험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도 편도체 때문입니다. 해마로 정보가 들어올 때 설렘과 긴장감이 편도체를 자극해 강한 기억이 새겨진 것이죠. 감정 기억 중에서도 공포 기억은 아주 특별합니다. 쥐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던져지면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뭔가를 놓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공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녀석은 고양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천적에 대한 공포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야생에서는 굉장히 많은 천적하고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도체라는 부분은 나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러한 천적의 습격이라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야생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편도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쥐의 편도체를 제거했습니다. 편도체가 없는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애완용 보아뱀입니다.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리막이 제거됐습니다. 일단 탐색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온 녀석은 입맞춤 세례를 퍼붓습니다.
피하기는커녕 뱀 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뱀이 당황하는 것 같죠? 고양이 배설물 보고 얼어붙었던 그 녀석 맞나요? 편도체가 없는 쥐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꼬리를 깨무는가 하면 이젠 버릇없이 밟기까지 합니다. 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를 인터뷰하기까지 제작진에게는 엄청난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점이 양방이네. 왕고로 간다. 왕고. 그는 15년 전부터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슨 이상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작진이 아주 쩔쩔맵니다. 점수 계산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몇 점이고? 나섰네. 3, 4, 5, 6, 7, 8, 9, 10, 11, 12점 딱. 220원이면. 그래서 주인이 돼갖고 좀 이래야 되지. 사람 말하는 거래. 주인데 읽고 따고 해서, 야, 이거 이래 재밌게 노는데. 정부에서 해는 대단한 거죠. 그럼. 좋으시네요. 최한길 씨 아내는 남편을 여러 번 만나면 이상한 병을 알게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과 곳곳의 표시들. 제작진은 다음 날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3시간 만에 집을 나왔습니다. 숙소는 정해놨어요. 예. 다음 날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어르신 계세요? 예.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예, 저 KBS에서 왔습니다. 예. 예. 알아보시겠어요? 요즘에 조금은 알겠는데 잘 확실히 모르겠네. 아, 모르시겠어요? 네. 예. 어제 저희가 찾아왔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제? 예. 모르겠어. 아,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어제 와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참, 내가, 참 희한한 일이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째 정신이 없을 수 있는 말이야. 여기 생활하는데 아버지 없는데, 마음대로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는데, 야. 어제 이래 했다 하면 저기 기억이 안 나고 그래. 희한하네. 과거는 살아있고 현재만 지어지는 이 이상한 병은 헤르페스 뇌염입니다. 정상인과 비교해보면 그의 뇌에는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입니다. 해마의 신경세포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피부 신경세포 아래 숨어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뇌에까지 온 겁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긴 해마는 신경세포의 무덤으로 변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단기 기억을 만드는 해마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뇌의 비밀은 뭘까요? 스파인 위쪽에는 맞는 열쇠를 가져온 신경 전달 물질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성실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그네슘 이온으로 입구가 잠겨있는 NMDA 수용체는 기억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문지기입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먼저 엠파 수용체의 문이 열리고 파란 나트륨 이온이 쏟아집니다. 엠파 수용체를 통해 동일한 자극이 반복해 들어오면 세포 안은 부풀어 오르고 그 힘으로 NMDA 수용체의 단단한 잠금 장치를 밀어 올립니다. 파란 나트륨 이온뿐 아니라 빨간 칼슘 이온이 NMDA 수용체를 통과합니다. 칼슘은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수용체의 수도 늘어나게 만듭니다. 양이 채워지면 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극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NMDA 수용체의 문이 자주 열리면 누구나 기억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NMDA 수용체 문이 자주 열리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면 고양이를 놀리는 똘똘한 쥐가 현실에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똘똘하게 생겼죠. 이 녀석이 바로 그렇게 태어난 쥐입니다.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도록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당연히 NMDA 수용체 문도 자주 열립니다. 녀석의 특기는 물속에서 길찾기. 훈련을 통해 물속 받침대의 위치를 알려주면 녀석은 한눈 팔지 않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받침대를 철거해 보겠습니다. 미리 받침대 위치를 학습한 똘똘한 스마트 쥐와 일반 쥐가 길찾기에 나섭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똘똘한 스마트 쥐는 헤매지 않고 받침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받침대는 사라졌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똘똘한 스마트 쥐가 받침대를 기억하는 방법은 수조 주변에 붙여놓은 표식을 기억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나 약물을 이용해 인간의 NMDA 수용체를 자극할 수는 없을까?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과학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해 동물의 치매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에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영중 기자입니다. 치매에 걸린 쥐를 실험용 수조에 넣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주변만 맴돌 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부표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쥐는 수조에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아 부표를 찾아냅니다. 이 쥐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식받아 치매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윤배 교수팀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병원팀과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 동물의 치매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람 줄기세포를 가지고도 효과를 본다. 이런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보다 이제 한 단계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연구팀은 아세틸콜린 합성 요소 유전자를 삽입한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쥐의 기억력이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법은 임상 실험을 거쳐 상용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람에 대한 줄기세포 시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치매 관련된 줄기세포도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안에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김 교수팀의 연구는 세계 최대 학술대회인 뉴로사이언스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발표됐고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권위지인 세포이식에 실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늘의 주제, 황금알 대예언. 새로운 고수를 소개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고수, 부동산 전문가 고종환 고수, 줄기세포 전문가 김윤배 고수. 줄기세포로 70대가 20대 될 수 있다. 줄기세포 전문가 김윤배 고수.
70대가 20대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줄기세포. 여러분들 좀 생소하진 않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세포를 공급해주는 엄마 세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을 낳을 때 이제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키워서 내보내주는 방식인데 세포는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그 원천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아하.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에 베었다 주방에서 그러면 2주가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다 복구가 되죠.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안선혁 씨 같이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내 피부 밑에 있는 줄기세포가 빨리 분열을 해서 위에 있는 각질층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빨리 재생이 일어나면 부들부들한 아주 여린 어린애 같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에는 지금 줄기세포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 양의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수가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충분히 보충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노화가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구의 나이를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생물학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거꾸로 돌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시계를 늦출 수는 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야마나카 교수라는 분이 우리 체세포를 그냥 우리 피부세포를 떼서 시계를 거꾸로 돌렸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채취한 사람의 나이가 60이었는데 그 세포가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세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90세가 되는 그런 늙은 쥐. 이제 앞으로 두세 달 후에는 죽을 만한 그런 쥐예요. 옆에서 건드려도 물 생각도 안 하고 귀찮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젊은 쥐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운동 능력이 탁월하게 개선이 되고 제가 연구하는 치매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면 기억력도 젊은 쥐하고 같이 맞짱을 떨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만 동물에서의 문제만이냐? 분명히 사람도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부작용이 해결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면 사람에서도 이것이 환상만은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직접 쥐 대신 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직은 뭐 젊으시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직접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서 젊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그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다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억만장자인 패션 디자이너 피터 니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70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줄기세포를 계속 맞고 있어요. 돈도 있겠다 해서 맞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에서 그 사람의 근육을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근육세포가 젊은이들처럼 돌아왔다. 점점 돌아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것은 회춘을 한 건 아니지만 노화가 지연되고 멈췄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저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치매 없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줄기세포로 치매 없이 잘 늙어갈 수 있게 이렇게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저희가 연구하는 주 테마가 치매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래요? 이제 동물에서는 엄청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앞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검증이 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실제로는 이제 치매뿐만이 아니고 뇌질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뇌질환에도 소아 내성마비 또는 파킨슨병, 루게릭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뇌출혈이 일어나면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119를 통해서. 가서 3시간 이내에 이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 결과지만 줄기세포를 그때 혈관 뚫을 때 주사를 하게 되면은 뇌경색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인 경우라 그러면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지만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양재준 교수님 뭐 또 다른 질병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임상 연구 중에서 3상 연구, 그러니까 마지막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척수 질환이죠. 그러니까 척수 손상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게 척수 신경을 손상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모 대학병원에서 직접 척수에 줄기세포를 2차례, 3차례 정도 주사를 해서 그분이 아예 그냥 사지마비였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요. 간경화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뇌경색, 뇌졸중에 대한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황반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질환 중에서 황반이 변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줄기세포가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선천성 소아당뇨 아니면 청각장애 같은 이런 난치성 질환 혹은 유전성 질환에 있어서도 치료의 길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줄기세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에 있어서 한 꿈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왜 강원래 씨한테 더 이상 휠체어는 없다라고 뭐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있었죠. 그 사고로 척수 다친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줬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김은배 교수님, 이게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그럼 모든 뭐 질병, 이뭐 무슨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씨가 어떤 이슈의 대상이 됐어요. 강원래 씨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근데 이미 그러한 척수 손상 환자한테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동물에서는 분명히 됐고 실제로 시간을 두고 5년, 10년 만에 휠체어에 있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줄기세포의 오로지 가능성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만약에 펑크가 나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방식이 있고 떼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떼우는 방식은 줄기세포 방식이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건 장기 이식 방식이에요. 만약에 콩팥이 망가지면 콩팥 이식 많이 받잖아요. 쉽죠 그거는. 심장도 이제 돼지 심장으로부터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뇌가 망가지면 뇌를 바꿔 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뇌를 바꿔 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응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줄기세포의 그 응용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해결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난치병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데서부터 또 우리가 이제 젊음을 유지하고 예뻐지고 또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것까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난치병 환자의 가족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연구 지원이 돼서 감기약을 사 먹듯이 아니면 비타민을 사 먹듯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덜 수 있으면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배 교수의 잘 들어봤습니다.